야마토가 와노쿠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자 마르코는 확실히 와노쿠니는 정부에게 거슬리는 나라일 테지요이, 또한 와노쿠니에는 고대병기가 잠들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거다 야마토, 와노쿠니가 걱정되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야마토는 에이스 고마워, 너희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니 너희들이 아니다, 와노쿠니로는 우리 둘만 향한다, 신흰수염 해적단 전원이 움직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도 몰라. 또한 현재 세계는 대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너와 나 둘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여전히 스핑크스 섬에 주둔한다, 그럼 부탁한다고 마르코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의 최종 결전을 앞둔 지금 신흰수염 해적단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마르코에게 모든 명령권을 넘긴 뒤 자신과 야마토를 제외한 신흰수염 해적단에게는 스핑크스 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에이스의 판단을 존중하며 야마토, 에이스라면 일당 100이다 요이, 에이스의 말처럼 지금은 소수정예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요이, 에이스 아버지의 고향은 우리가 지키고 있으마 넌 와노쿠니를 구해라 라고 말했고, 에이스와 야마토는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신문을 통하여 군한 30척을 대동한 해군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곧바로 연회를 중지시킨 이후 모든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집결시킵니다. 또한 민간인에게는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로치 이후 새롭게 와노쿠니의 쇼군이 된 모모노스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모모노스케는 붉은 달을 바라보며 루피공 그대가 보고 싶소, 그대 없이 해군을 막아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소, 하지만 난 오뎅의 아들이자 와노쿠니의 쇼군이니 반드시 싸울 거요, 이 전쟁이 부디 그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려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사선을 헤쳐나간 루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휘하에 아카자야 구남자들이 모두 집결하나 라이조, 아슈라, 덴지로, 키네몬, 키쿠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희생되었기에 함께하지 못했으며, 이조는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기에 와노쿠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칸주로는 쿠로즈미가를 섬기던 인물이었기에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이노아라시, 네코마무시만이 모모노스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상당수의 병사들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기에 와노쿠니를 지키는 병력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군들을 막아서기 위해 집결한 와노쿠니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이 정도 병력으로는 절대 와노쿠니를 지킬 수 없을 것이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라고 말했고, 이누아라시는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이라면 반드시 우릴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아니돼요, 그들 역시 해군의 표적이 된 상태, 제 몸 하나 지키기 힘들 텐데 또다시 큰 부담을 안겨줄 순 없소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에게는 이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들 역시 대업을 앞둔 상태이기에 염치없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그렇다면 즈니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인 그분이라면 결코 와노쿠니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일리가 있소, 그자가 돕는다면 큰 힘이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여 즈니샤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모모노스케와 즈니샤는 마주하게 됩니다. 즈니샤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모모노스케를 보며 모모군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라고 물었고, 모모노스케는 즈니샤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와노쿠니가 위기에 빠졌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와노쿠니 그곳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지 않소, 세계정부는 반드시 플루톤을 회수하려 할 것이오, 나 역시 그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 과거 조이보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모군을 도울 수밖에 없소 라고 말하며 곧바로 와노쿠니를 향해 걸어가며 모모노스케와 함께 와노쿠니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과거 조이보이 류마와 함께 대화하던 시절을 떠올렸고, 벌써 진우들을 보낸 지 900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려, 와노쿠니는 도신 류마 당신의 고향 무너지는 것만을 지켜볼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즈니샤에게 대략 해군 30척이 오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아직 지휘관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지휘관이 해군대장 정도라면 겁먹을 필요 없소, 하지만 와노쿠니와는 짙은 악연으로 엮인 그 녀석이 오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테지, 그 녀석은 도신 류마이오 최강의 검사이오니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와는 짙은 악연으로 엮인 나스주로가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나스주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제니샤가 말한 그 녀석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누가 오든 막아내면 그만이요, 도시님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어두우러가는 섬에서 티치와 격돌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난입하게 되며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는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벤베크맨은 샹크스에게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전력이 분산되었지. 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근시일 내에 있을 대전쟁에서 고대병기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대병기를 회수할 목적으로 와노쿠니 에그헤드 용궁왕국으로 대다수의 병력을 보냈다 라고 말해주며 샹크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계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답게 신문에 실린 정보만으로 세계정부의 진위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세계정부는 혁명 진압이라는 목적으로 전세계 각지에 해군을 파견 보냈으나 과학병기를 대동한 군합 열척과 해군대장급 강자를 파견한 것은 와노쿠니 에그헤드 어인섬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 조만간 세계가 뒤바뀌게 될 테지. 벨크 세계정부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하지만 티치의 움직임 또한 놓치지 마라. 그 녀석의 야망은 전혀 식지 않았더군 이라고 말하였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을 닦으며 물론이다 캡틴 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어두러가나 섬에서 샹크스와 격돌하게 되었고 아오키지의 도움을 받으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쿠잔 어째서 날 구한 거냐, 해군으로 복직한다면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너와의 계약이 유효하다. 우린 각자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쳤지. 하지만 나는 아직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고 이젠 어쩔 셈이지 티치 라고 물었고 티치는 우선 동료들부터 찾는다. 대부분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잡혀 들어갔지만 시류와 라피트는 현재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르티고 섬에서 그들과 접촉한 뒤 밀짚모자 일당과 세계정부가 격돌하는 것을 관망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어부지리를 취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아오키지는 그렇다면 우선 바르티고 섬으로 향하지 라고 말하였고 티치와 아오키지는 바르티고 섬으로 향합니다. 조로는 프랑키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했고 해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와노쿠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꽤나 오랜만인데 이곳에서 시간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시간여행을 하며 불주먹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며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었지. 이번에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차례다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웃음을 지으며 조로 해군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플루톤을 확보하는 데만 전념하지. 워터7에서 보았던 플루톤의 설계도를 떠올리면 플루톤을 움직이기 위한 핵심 부품이 존재했는데 그 부품을 라프텔에서 획득한 상태이기에 플루톤을 손에 얻는 건 시간 문제라고. 물론 해군의 방해만 없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이젠 해군 따윈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프랑키는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하며 모모노스케와 조우하게 되었고 모모노스케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조로주로 프랑키공 이곳은 어쩐 일이요, 설마 루피공도 함께 왔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니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와노쿠니는 내가 지켜주마. 900년 전 그 남자처럼 말이다 라고 말하며 웃었고 그 순간 조로의 도시뉴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와노쿠니의 영웅이 돌아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니샤는 도신류의 기운을 느끼며 류마가 돌아왔다는 착각을 하며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니샤는 그 검은 도신 류마의 검인데 아니 그조차 길들이지 못한 검일 텐데 자네는 그 검을 길들이는데 성공한 건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아직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위력을 내지 못하지. 하지만 조만간 내 것으로 만들 테다 라고 말했고 제니샤는 그 검을 길들이기 위해선 강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 하지만 류마는 너무나도 강했기에 자신의 적수를 찾지 못했고 끝내 그 검을 길들이지 못했다. 만약 자네가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을 베어낸다면 자네가 그 검을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절대 방식이
방심하지 마라. 자네를 상회하는 실력을 가진 류마조차 결국 세계 정부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꺾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조로일지라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기에 항상 긴장하며 승부에 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즈니샤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류마를 떠올리며 류마, 어쩌면 자네의 염원이 이뤄질지도 모르겠군 라고 생각합니다.